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그냥 가서 잘 받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경험은 조금 다릅니다. 형사 사건의 방향은 조사를 받으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사 받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의뢰인과 조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 동안 반드시 제가 확인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그 일 때문에 부른 것 같은데요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고소장이 없는 사건이면 수사관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광어는 피의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다시 복원해 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경찰 조사에서 방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통화 내역, 문자, 카드 결제 내역, 주차 기록, 사진, 블랙박스, SNS까지 가능한 자료를 모두 확인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오래전 사건일수록 기억보다는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비교해 봅니다. 그래야 조사 도중에 기억이 흔들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도 전략이에요. 많은 분들이 증거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를 언제 제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경찰은 대부분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미리 준비해둔 상태예요.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라면 수사관이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전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판단에 맡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예상하지 못한 증거까지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CCTV는 확인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거기는 사각지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 조사 가보면 조사 중간쯤 갑자기 CCTV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CCTV 캡처 화면을 출력해서 한 장씩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제3자와 나눈 대화나 디지털 자료는 피의자가 미처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자료까지 제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 같은 경우도 잘 밀봉했다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돼요. 5번째, 예상 질문을 함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경찰 질문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지 미리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은 정말 잘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인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사건이라면 부인만 반복하는 게 항상 좋은 전략인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불송치가 어려운 사건 같으면 사건 구조에 따라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는 경찰서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절차가 아니냐. 정확한 피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정리하고 증거 검토하고 예상 질문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준비하면서 의뢰인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사는 조사 당일 시작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